자, 우리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로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만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하라고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쓴 그 오음의 법칙하고 큐리오프 법칙,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저희 54쪽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챕터 구성에 대한 거는 1장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론적인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고, 다시 또 이론 나오고, 예제 나오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정리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소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소스, 볼테이지 소스. 그러니까 볼테이지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는 소스원이 있고요. 커런트 소스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로에 따라서 인디펜던트하게 제공되는, 우리가 보는 거는 거의 인디펜던트한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던트 소스원. 디펜던트 소스원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되는 소스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볼테이지 인디펜던트 소스원,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스원이란 내용이 나오고요. 간단히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볼테이지 소스원이라든가 했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볼테이지 소스원을 혹은 커런트 소스원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에 대한 구성이 되고요. 저거에 대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여주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이제 디펜던트 소스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파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디펜던트 소스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소스, 인디펜던트 소스, 커런트 디펜던트 소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거나 웬만에 대한 것은 거의 인디펜던트 소스원이 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소스원이. 근데 회로에 어떤 조금 그 특성을 가지고, 소자의 특성을 갖고 나서 할 때 이제 디펜던트 소스원에 대한 걸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쓰는 것은 거의 인디펜던트 소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 사실 회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것은 오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소스원 자체가 이제 DC 소스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C 소스원이 있습니다. DC 소스원은 이제 이렇게 늘 AC, 이렇게 AC 소스. 이 커런트 자체가 항상 변하지 않고 다이렉트리 이렇게 소스원 되는 게 DC 소스원이고요. 그다음에 AC 소스원은 얼터너티브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은 DC 소스1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DC 소스1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C 소스1을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인 오음 법칙은 동일합니다. 오음 법칙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DC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AC 가서 회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요 DC에 대한 소스원을 가지고 나서 할 땐 저항 소자가 R이라고 하는 저항 하나만 가지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 가면은 이제 LC라고 하는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라고 하는 소자에 따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하고 볼테이지가 이렇게 얼터너티브하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소자가 이제 볼테이지하고 커런트에 따라서 같이 이제 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뭐 VC가 있고 I가 있고 뭐 이런 식의 특성을 달리 나타나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는.
이 소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DC나 AC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음 법칙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보면, 어느 소자가 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소자장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에 볼테이지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전류를 흐르게 되면, 어플라이 하게 되면 볼테이지가 매저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매저가 되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의 양단에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V하고 I하고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보면은 측정하는 단위가 다르죠. 어플라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측정되는 콘텐츠 정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배웠죠. V 이퀄 IR 혹은 I 이퀄 R분의 V.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소자에, 여기 있는 I라고 하는 것을 혹은 여기 V라고 하는 것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이퀄이라고 써서 수학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관찰했었던 거에 대한 걸 수학 노테이션을 빌려다 쓴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볼테이지가 매저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매저된다는 거야.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에 V 이퀄 IR, V는 I 곱하기 R이 아니라 소자 R에다가 전류 I를 인가했을 때 볼테이지가 측정된다. 이런 뜻이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모델은 또 그때 보기로 하고,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런 거요. 그냥 우리가 직렬이라든가 뭐 병렬 이런 거에 하고 좀 관계 있는데, 여기 루프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이쪽에 뭐 우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가했을 때, 여기서 측정되는 V1, V2, 여기를 VS, 여기 제 얼굴이 VS, V1 플러스 V2 이퀄 0이다는 거예요. 이 루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루프인데, 이 하나의 루프를 통해서 이 루프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썸에 대한 건, 볼테이지에 대한 썸은 0이다는 것이 바로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입니다. 볼테이지 법칙.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가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제가 노테이션을 좀 여러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플러스, 여기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식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 얼굴을 좀 옮겨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루프를 했을 때 저기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걸. 그랬을 때 이 화살표로 루프를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여기로 보면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쓸 때 VS에 대한 걸 V1 플러스 V2. 소스 1에서 인가한 것이 지금 그 저항에서 각각 인가되는 전압으로 합이 똑같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에 대한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노드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VS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어느 한 노드에 대해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IS, 이쪽으로 나가는 I1, 이쪽으로 나가는 I2 에 대한 거를 쓴 거야. 여기서 이 노드에 대해 한 노드에 대해서 인가되는 들어가는 플로우 인 하는 것에 대한 썸하고 플로우 아웃 하는 것이 같다. 지금 제가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거를 이제 회로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자가 R1, R2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I1,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I2. 이렇게 해놓으면 이 위에 있는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한 노드예요. 이게 좀 여기가 다 한 노드예요. 이게 한 노드 그렇잖아요. 이게 한 노드잖아. 근데 이렇게 한 점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림 평면상으로 이렇게 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IS에 대해서 그럼 들어가는 양하고 나가는 양에 대한 것은 I1 플러스 I2는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것도 아까 제가 저기 색깔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는 걸 IS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은 IS 플러스 I2 플러스 I1 플러스 I2는 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 나가는 것만 한 거예요.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IS, I1, I2 이렇게 다 나가는 걸로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그냥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 이 방향이 이제 반대인 거죠. 방향이 반대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이 챕터에서 제일 다뤄야 될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소스 1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음의 법칙하고 키르호프 커런트, 키르호프 볼테이 법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요 내용을 가지고 나서 한 학기를 다루게 됩니다. 한 학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거를 다루는 내용이 저항 소자의 DC만 갖고 나서 오음의 법칙하고 키르호프 법칙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후반부에 L하고 C 소자가 포함이 돼서 이제 저항도 같이 되겠죠. 여기 AC 전원이 인가된 형태로 해서 키르호프 법칙하고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으로 쓰는 표현을 하게 되면 수학이 DC 같은 경우는 뭐 기껏 해봤자 뭐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빼기 뭐 요거밖에 없는데 AC를 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미적분이 되는 거죠. 미분 해갖고 일단은 이제 사인 함수를 여러분이 사인파를 보셔야 되겠죠. 왜? 이 인풋 자체가 사인파니까. 사인파 삼각함수를 봐야 되겠고요. 삼각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페이저를 써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페이저 써가지고 주파수를 동일하게 놓고 나서 주파수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나서 이제 페이지를 갖고 나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은 플러스 곱하기가 아니라 이제 미적분을 이제 쓰게 되겠죠. 미적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요걸 잘 모른다, 미적분에 대한 거라든가,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텍스트 내용을 저희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서킷 엘리먼트 5 아이디얼 베이직 서킷 엘리먼트에서 나오는 내용이 저 54쪽 처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볼테이지 소스, 커런트 소스, 레지스터, 인덕터, 캐패시터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여러분이 쭉 봤을 때 여기 이 챕터에 보게 되면 이 챕터에 오브젝티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4쪽 챕터 2 하고 나면 챕터 컨텐츠가 있고요. 챕터 오브젝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챕터 오브젝티브라고 한 거 보게 되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understand the symbol for and the behavior of the following ideal basic circuit element. 그래서 볼테이지, 커런트 소스, 디펜던트, 볼테이지, 커런트 소스, and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 챕터의 오브젝티브가 딱 나왔네요. 챕터에 1, 소스 1, 커런트 소스 1, 디펜던트 소스 1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대한 걸 해야 된다. 것이 나오고요. Be able to state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키리어프 커런트 법칙, 키리어프 볼테이지 법칙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아날라이즈 할 때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날라이즈 심플 서킷 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내용만 알면 뭐 합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심플 서킷에 대한 아날라이즈 할 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the power each element, 파워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네. calculate power, 와트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거, each element의 파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determine whether or not power balance for the whole circuit.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밸런스, 그러니까 파워에 대한 것이,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파워도 소스단에서 혹은 어디든지 간에서 인풋되는 것이 있어요. 소스, 주로 이제 소스에서 파워를 공급하죠. 이거 서플라이 하죠. 파워가 이제 서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거를 소자 쪽에서, 레지스터에서 보통 이걸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냥 제가 소비, 디스페이트인가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단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되는 거하고 여기서 공급되는 양하고 여기 공급되는 양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양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노테이션을 저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 플러스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몇 와트짜리야? 라고 얘기하잖아. 이 몇 와트짜리야? 라고 할 때 그냥 플러스로 쓰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몇 와트를 공급한 거야? 그냥 공급했어. 몇 와트 공급이야? 라고 그냥 쓰게 되면 되는데, 노테이션을 쓸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파워에 대한 걸 계산할 때 파워가 마이너스 값이네? 왜 파워가 마이너스 값이지? 파워가 플러스 값이네. 이거는 이제 소비에 대한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 공급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전체 썸에 대한 거는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practical perspective라고 해서 heating with electrical radiator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radiator에 대한 것에 거기 이그젠플로일까요? 스펙티브 대한 거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240V 1200W,
자, 240V로 동작하는 겁니다. 240V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00W짜리다. 이게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1200W짜리에 대한 레디에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죠? 뭘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거의 그림 보니까는 이거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하나는 거의 레디에이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에이터가 병렬로 같은 그냥 RAD만 쓸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DC로 240V 를 썼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한 가지는 240V 쓰고 나서 레디에이터가 하나 있고요. 또 레디에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소비 전력은 좌우지간 이 소비 전력은 이렇게 해서 소비 전력이고요. 혹은 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레디에이터가 동작하는 토탈 1200W짜리에 대한 것을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1절의 볼테이지 소스 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보면은 뭐 또 다이나모라든가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모터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는 아이디얼 볼테이지 소스, 아이디얼 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인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얼 소스다라고 하면은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디얼하지가 않죠. 아이디얼 소스다. 하지 않은 게 뭐 있지? 그럼 프랙티컬 소스인가? 만약에 아이디얼하다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이디얼한 거죠. 이상적인 소스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프랙티컬한 거야. 우리가 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실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딱 있다 이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뭐 여기 아날로그나 디지털 값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요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다이얼 값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소스를 뽑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30V까지 나온다. 0에서 30V까지. 0에서 30V까지.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커요. 이 소스원이 되게 커요. 이 파워 서플라이가 실험실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되게 커요. 이 파워 서플라이는요, 여러분이 실험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볼테이지 파워 소스로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실험실에 있는 것은 커런트 소스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실험할 때 볼테이지 소스원하고 커런트 소스원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볼테이지만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디얼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Circuit element maintain prescribed voltage across each terminal regardless of current flowing in those terminal. 그러니까 이거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디얼이라는 것이 여기에 회로에 뭐 어떤 혹은 여기서 제공되는 값, 여기서 제공하는 커런트 값에 무엇이든지 간에 regardless of니까 그거 무관하게 야 여기 10V야 라고 하면은 10V만 딱 고정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주는 것이 아이디어라는 소스예요. 볼테이지 10V짜리다. 그럼 여기 전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10V에 대한 것이 딱 공급되는 게 아이디얼 소스예요. 아이디얼. 우리는 아이디얼한 소스를 갖고 나서 실험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프랙티컬 소스가 아이디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다 아이디얼 소스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인디펜던트 소스하고 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디펜던트 소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디펜던트하게 동작하는 거죠. 한번 딱 정해지면 딱 설정해주면 일정한 값을 내놓는 소스원이고요. 디펜던트 소스원은요, 어떤 값에 디펜던트한 거예요. 아이디얼 소스인데 인디펜던트 소스는 어떤 값 무관하게 항상 나오는 것이고, 디펜던트 소스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보게 되면 멘탈이 강한 친구도 있고 멘탈이 약하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혹은 뭐 자기 멘토가 있어가지고 그 멘토한테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디펜던트 소스원에는 디펜던트하게, 인디펜던트는 인디펜던트하게에 대한 걸 하고요. 그 노테이션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인디펜던트 소스원에 대한 거는 포인트가 어디 갔습니까? 인디펜던트 소스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동그랗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항상 인디펜던트한 이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DC에 대한 것도, 전류는 플로우에 대한 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펜던트 소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요. 거기 그림 2.2처럼 어떻게 나와 있냐면 vs equal 어떤 vx 어떤 값에 얼마만큼 스케일에 따라서 하거나, 혹은 또는 rho ix 어디 흐르는 전류 값에 어느 가중치만큼의 디펜던트 소스를 갖거나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펜던트 커런트 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디펜던트 커런트 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IS는 예를 들면 알파 VX,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전류는 암페어가 됩니다. 이건 볼테이지지만 이 볼테이지의 무슨 값, 그럼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의 단위는 암페어 볼테이지 이런 단위가 되겠지. 이 단위 자체가. 그렇지 않고 또는 여기 보게 되면 베타 IX, 그럼 베타 IX니까 얘도 암페어고, 그 다음에 요 베타의 값은 단위가 없겠죠. 단위가 없지 IS는 다시 이제 암페어 값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쭉 있고요. 이그젬플 2.1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얼 소스 인터커넥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1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볼테이지를 생각하실 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보면 차이, 폭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폭포의 높이가 서로 이제 얼마만큼 있느냐인 거지. 하나는 뭐 10m짜리가 있고 하나는 뭐 5m짜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볼트가 되겠지. 볼트에 대한 것이 되겠지. 예를 들면은 거기 보게 되면 여기 근데 극성도 있어요. 여기가 하늘 쪽이고 여기가 땅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번 같이 보면 V 두 개의 소스원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겨, 인터커넥션 되는데 얘가 같이 10V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연결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뽑게 되면 이렇게 뽑아서 이제 전원을 쓰겠지. 근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연결을 제대로 한 거야. 하이트가 서로 10m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거기 C번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하나는 10V고 하나는 5V야. 그라운드를 똑같이 놓고 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똑같대. 이거는 잘못 연결한 거죠. 사실 이렇게 놓고 나서 두 개 연결하면 이게 몇 볼트 나오려나? 저도 그 실험은 안 해봤어요. 근데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뽑으면은 이게 무슨 값이 나오긴 하긴 하겠다. 근데 해석이 예측이 불가능하죠. 여기서 나오는 볼테이지 값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런트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커런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그젠플 2.1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을 하는. 그 다음에 커런트는 여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커런트는 진짜 물의 양이야. 이 높이가 좀 낮더라도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물의 양이. 사실 이 커런트에 대한 거는 별로 이렇게 어디게 딱 맞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이제 볼테이지하고 무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이그젠플 A이고요. 여기 C였어요. 여기 있는 B에 대한 걸 보면 5A 이렇게 되네. 방향도 보게 되면 5A라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파이프관이 5A짜리가 있고 이거를 다시 파이프 5A짜리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전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뭐 5A가 공급이 되는 거죠. 5A가. 근데 여기서 제공되는 것은 5A인데 물의 양이 많죠. 물의 양이 이제 하나만 있을 때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가지고 나서 예를 들면 1시간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 개가 있으니까 2시간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이제 C가 되고요. D 한번 볼까요? D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는 5A, 2A. 5A, 2A.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A, 2A로 돼 있으니까는 나가는 물의 양이 차이가 있는 거죠. 파이프가 큰 거 하나 있고 파이프는 적은 게 있는 거야. 그럼 뭐 이게 여기도 아마 뭐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나오려나? 예측 불가. 근데 파이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프로 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 나오겠죠. 여기 보면 큰 파이프가 있고 조그만 파이프를 두 개를 직접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양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2A로 제한이 되겠지. 만약에 그 파이프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긴 하겠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2에 보게 되면 노드 A, B를 노드를 표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 지금 볼테이지가 10V.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거 해요. 그냥 10m 높이에 물의 양이 1초에 뭐 5리터씩 막 공급되고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쵸? 아주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2.2 한번 볼까요? 아이디얼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걸 같이 연결할 때 이제 어떻게 얘가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거야. 포인트가 또 어디 있습니까? example 3에 대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걸 갖고 나서 이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같고요. VX 얘 소스가 5V인가 봐요. 5V.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S는 3VX.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쪽 소스원은 여기는 5V고, 그러니까 이쪽 한 소스원은 5V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5V를 제공해주고 있고, 여기는 디펜던트 소스원으로 여기 15V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5V고 한쪽은 15V이고, 이게 A번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디펜던트 소스원이어도 구성을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요? B는 볼테이지 소스원하고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원이 같이 섞여 있네요.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원이 이렇게 방향을 갖고 나서 갖고 있고요. 여기는 IS 니콜 3VX. 그 다음에 얘는 VX 니콜 5V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5V이고 얘는 15A. 그러니까 소스원 자체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소스원, 그 다음에 디펜던트 소스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스원이 제공되고 있는. 그러니까는 얘는 5V이고 여기는 15A. 뭐 어떻습니까? 뭐 공급되는 거에 대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B를 했고요. 이제 C를 한번 해볼까요? C에 대한 걸 보면은 커런트 소스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오고, 여기 IX가 2A, 여기 VS군요. 이게 VS가 4IX.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게 되면 전류원이 지금 2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디펜던트 소스원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8V. 아까 보시면 얘랑 비슷하네요. 여기 있는 B, 얘가 B였었죠. B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B의 요 그림화에 대한 것이 지금 볼테이지하고 커런트 소스는 위치만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만약 D를 또 한번 볼까요? D. 하나는 인디펜던트 소스고요. 하나는 디펜던트 소스입니다. IX는 2A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IS는 어디 있습니까? 3IX네. 3IX. 그러니까 이게 6A네. 6A. 이거 자체가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커런트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인디펜던트 소스 서플라이가 하나는 2A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6A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다른 회로가 있으면은 참 괜찮은데 다른 회로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에 뭘 했냐면 한 노드에 들어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양은 같아야 된다. 뭐 들어가는 고 나가는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요게 하나의 노드예요. 요게 하나의 노드. 요게 하나의 노드인데 저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의 노드에 지금 2A 들어가고 또 하나가 6A가 들어가요. 요거 두 개만 딱 있으면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 만약에 저항이 하나 이렇게 연결이 있었다. 그럼 관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회로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플러스 아니 이렇게 해서 전류 방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저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거는 괜찮은 소스원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는 암페어가 8A가 흘러갑니다. 8A가. 그쵸? 지금 요 소스원이 그냥 요렇게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소스원이 들어오고 여기 있는 저항이 하나 물리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는 없어요. 2A, 6A 두 개에 대한 것이 물줄기 파이프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큰 라인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해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두 개에 대한만 인터커넥션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애매할 때에는 항상 이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이걸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두 개의 라인에 대한 것이 같이 물려 있을 때 어떻게 되나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어세스먼트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하는 거. 예, 어세스먼트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에 여기에 이제 와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하나가 뭐 그러니까 A 2.1 A의 답이 마이너스 2V예요. 마이너스 2V.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소자에 지금 VG, what value of VG에 대한 거, VG 밸류에 대한 걸 물어본 거야. 거기에 대한 거. 근데 VG의 밸류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G라고 썼는데 값을 내니까 마이너스 2V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쪽 위가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 이거라는 거지.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방향이 되겠고요. B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6W에 대한 것이 마이너스 16W 마이너스 16 앞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딜리버라고 그랬잖아요. 딜리버 공급이에요. 이거 공급되는 거야. 공급되는 거에 대해. 그 다음에 2.2에서 보게 되면 그 상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A번에 보면 상수가 암페어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세요. 이게 왜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암페어라고 하는 것이 커런트 소스 원에 대한 것이고 거기 커런트 소스 원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 요 알파 VX에 대한 거예요. 그럼 커런트 소스 1의 단위는 암페어이고, 그 다음에 요 볼테이지에 디펜던트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암페어 파워 볼트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이제 업저블 들어있는 게 이제 소비되는 겁니다. 거기서 흡수한다는 거야. 375와트 그냥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특별한 값은 이거는 이제 업저브드,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겁니다. 업저버에 대한 와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봐야 되는 내용이 이제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에 대한 거에 제일 먼저 저희가 소개하는 게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R. 성분에 대한 건 레지스턴스고요. 그거에 대한 단위는 오음이 되겠습니다. 소재에서 오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오음의 법칙 V 이퀄 IR 이라고 나온 것은 저항이라는 성분에 전류를 흘리게 됐을 때 여기서 전류를 인가하게 됐을 때 볼테이지 매조되는 값이 돼 것이고요. 이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대한 이퀄을 그냥 빌려온 것 뿐입니다. 수학에 대한 걸 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컨덕턴스에 대한 얘기도, G에 대한 컨덕턴스를 R분의 1에 대한 걸로 해서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뭐 지멘스 S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속체들은 뭐 이렇게 오음을 거꾸로 쓰기도 하고 뭐 S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씁니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파워에 대한 계산을 했네요. P에 대한 거는 IR VI니까 참 P 이퀄 VI니까 IR에 I, 그래서 I 제곱 R 와트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I 제곱 R. 뭐 별건 아닙니다만 거기 있는 내용 중에 61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폴라리티, 볼테이지 폴라리티, 볼테이지 극성하고 커런트 디렉션 하고 관계없이 이게 P가 지금 I 제곱 R이 나온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볼테이지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볼테이지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 V에 R분의 V R분의 V제곱 와트에 대한 내용을 또 썼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이그젠플 2.3에 대한 거 하나만 해볼까요? D만 해볼까? D에서 보게 되면 I 값을 문제가 뭐냐면 그림에 대해서 V라든가 I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디스패치 소비되는 파워 와트 어디서 저항 R에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노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뭐냐면 이건 파워
디스패치 din R, 그러니까 저항 R에서 소비되는 이게 아까 이제 DC 패치 혹은 뭐 업저브드라는 말도 썼어요. 업저브드라는 말도 앞에 썼어요. 소비되는 거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 하나만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50V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방향에 얘가 어떻게 돼 있는 이렇게 볼테이지가 얼마예요? 50V. 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I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회로에서 우리는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전류는요. 실제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ID의 방향은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ID 값이 틀림없이 마이너스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R분의 V니까 간단하니까 R분의 R 25옴에 50 암페어.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암페어가 나와요. 마이너스 2암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암페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방향에 대한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꼭 마이너스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렉션이 틀렸다는 거죠. 디렉션이 반대라는 거죠. 디렉션이 어퍼지트, 세임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얘가 이쪽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에 대한 거를 계산하라고 하면 뭐 R의 I 제곱이니까 R25에 4 100W네. 100W.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거기 여러분들이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2.3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VG 1kV 1G IG 5mA. 사실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전류가 실질적으로 밀리암페어 단위가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 단위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VG가 뭐 킬로볼트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는 킬로볼트까지 쓰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3승이니까 그럼 뭐 거의 와트는 그냥 와트 그냥 호수에 대한 단위로 나오는 것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뭐 10의 마이너스 3승에 대한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똑같이 계산하고 그냥 밀리와트 뭐 이렇게 써줘도 관계는 없으니까요. 자,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회로는 너무 간단해요. 보시게 되면 회로 뭐 2.4나 2.3이나 보게 되면 소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소스 1 하나 혹은 뭐 커런트 소스 1 하나에다가 이쪽에 저항 하나 뭐 이게 전부 다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냐 혹은 뭐 이렇게 돼 있느냐에 대한 차이지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음의 법칙의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그냥 간단한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딱 요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V 이퀄 IR에 대한 거, V 이퀄 IR
v 이퀄 ir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보겠느냐. I 곱하기 r은 저항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항에 전류를 어플라이 했더니만 볼테이지가 측정이 됐다. 그래서 이 이퀄이라고 하는 수식 자체에 이쪽은 어플라이에 대한 컴포넌트가, 이쪽은 거기서 측정되는 값에 대한 걸로 여러분이 아시고, 이 수학에 대한 노테이션은 우리가 빌려온 것 뿐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쓰는 것 중에 우리가 그냥 빌려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한 학기 내내 뭐 이거 가지고 나서 영 안되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고 이거 갖고 나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할까요? 저희가 2.3 서킷 모델. 자, 서킷이라고 하는 우리 전자 회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2.4에 대한 서킷 모델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요. 플래시라이트. 요즘 뭐 플래시라이트 별로 안 쓰죠.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거 그냥 쓰잖아요. 근데 휴대폰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휴대폰에 플래시 앱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전원이 배터리 있는 전원이겠죠. 포인트가 이게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스마트폰에 하게 되면 스마트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스마트폰에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이제 배터리, 늘 충전해서 쓰는 우리 배터리가 있고요. 이 배터리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 플래시를 쓰는 거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저항값을 얼만큼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량을 컨트롤 하는 거죠. 많이 흐르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환하게 빛나고요. 만약 조금 흐르게, 저항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저항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흐르는 전류량은 적을 거고요. 전류량이 적으면 여기 빛은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고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씁니다만 거기 그림 2.10 피규어 2.10 같은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드라이셀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셀이 지금 하나, 두 개, 직렬로 두 개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3V, 1.5V 짜리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3V에 연결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내용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용 다 읽어에 대한 걸 여러분한테 같이 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이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설명을 내가 먼저 하거나, 혹은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영어 공부도 하고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 텍스트는 될 수 있으면 영어 책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서로 그냥 보고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양 자체는 보게 되면은 위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옆으로 그려야지. 배터리 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램프가 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스위치를 아래다 그려야지. 여기 헐, 너무 큰데. 좌우지간 좀 이상해졌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이 슬라이딩 스위치, 요거 스위치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이제 온오프 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여기에 등가 회로로 플러스
마이너스 소스원을 그렸고요. 램프로 RL 그렸고요. R1, RC 스위치 R1, RC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그냥 직접 연결하는 건데 왜 여기 R1, R2가 갑자기 나왔지? R1, RC네요. R1, RC.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봐야죠. R1이 뭐고 R2가 뭔지. 거기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페이지 64쪽 아래쪽에 보면 R1이라는 게 돼 있어요. 커넥터에 대한 R1이 있고요. RC라는 게 있어요. R1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R1 여기 보면은 choosing the wire for the connector we may find that its mechanical property are more important than its electrical property fresh design. Electrically the connector the ideal resistor.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음극을 이게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이렇게 이 배터리를 쫙 연결할 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커넥션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를 잘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 커넥터에 대한 걸 했어요. 커넥터에 대한 거를 R1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이 값이 되게 적더라도 저항 성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RC라고 하는 걸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ll the other components and provide grip for the person using the flashlight. It provides the connection between other elements in the flashlight. If the case metal, 이 메탈이 있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여기 메탈, 여기 연결하는 메탈. 선이 아니라 메탈로 한 것이 여기 메탈로 연결한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케이스에 있는 메탈을 얘기하는 거야. 케이스 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메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메탈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그것을 R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RC라고. 그러니까 저항 성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저항 성분으로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스위치에 대한 것에 우리가 용어에 대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어땠을까요? 쇼트 서킷.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단락이라고 할 거야. 단락. 두 개가 그냥 붙어버린 거. 두 개가 딱 붙어버리는 거. 반대로 이제 오픈 서킷. 이 개방 회로라고 합니다. 개방. 그래서 이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야. 저항값으로 하면은 이게 0이고요. 이거는 무한대의 저항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회로다라고 하면 개방 회로다에 대한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쇼트가 나면 그냥 직접 막 전류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요. 오픈되어 있으면 전류가 못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델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서킷 모델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스텝 1 가이드라인은 스텝 1 Electrical behavior of each physical component is primarily interested in circuit model. Electrical behavior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 Electrical behavior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한 걸 해야 되고요. Circuit model may need to account for understand as well as desired electrical effect. 그래서 여기 이제 electrical behavior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이펙트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걸 포함할 수 있는 서킷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서킷 모델을 만들어요. 서킷 모델링이라는 것은 약간의 require 서킷 모델 may need account for 그러니까 사실 서킷 모델이라고, 이거를 서킷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면 이렇게 써야겠다. account for electrical effect. 그러니까 그 일렉트리컬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서킷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100% 만들 수 없으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approximation을 해야지. approximation. 어느 정도 근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킷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서킷 모델에 대한 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보게 되면 플래시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물론 플래시라이트에 대한 거는 만들 때 우리가 그냥 연결하면 돼 라고 해서 그냥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서킷 모델을 가지고 나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서킷 모델에 대한 걸 가지고 근사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커넥터 에 대한 거, 배터리 커넥터입니다. 배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용수철처럼 나와 있거나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요 커넥터, 요런 커넥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를 연결하는 커넥터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쭉 해서 있는 케이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하는데 썼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R1 값으로 했고 RC 값이라는 걸 갖고 나서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정확히 얼마가 되느냐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뭐 그걸 근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배터리에다가 그냥 램프, 꼬마 전구처럼 램프 하나 딱 연결하고 좀 이상합니다만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지. 하나 요 밑에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꼬마 램프 직접 연결하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커넥터도 없고 그다음에 메탈 케이스도 없고, 그 직접 한 경우보다는 조금 얘가 흐릿할 수 있잖아요. 직접 연결한 것보다는 플래시라이트가 몇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조금 흐릿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서킷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2.5는 그 이제 조금 다른 설명인데, 여태까지는 이게 또 오hm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 있는 그런 건데, 이그젬플 2.4는 이거는 어떤 소자가 있는데 어떤 소자에 볼테이지를 인가할 때마다 어떤 전류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한 저항 성분 값을 찾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그젬플 2.4에 대한 것은 오음의 법칙 중에 이 값을 인가했을 때 이 값이 매저되고, 이 값이 다시 다른 값을 인가했는데 또 이 값이 매저되고,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예요. 마이너스 40V를 인가했는데 마이너스 10A가 흐르고, 0V라면 0A, 20V를 인가하면 5A, 40V를 인가하면은 1A, 10A가 흐르는데, 도대체 이 안에 도대체 이 박스, 이 디바이스, 이 블랙 박스에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저항으로 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4ohm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요. 한번 끊고 저희가 키르호프 법칙 뭐 이렇게 뒷내용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